12월 19일 대한민국 스포츠 예능의 한 획을 그었던 불꽃 야구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단 한 줄의 속보와 함께 침몰하는 듯 보였습니다. 거대 방송사 JTBC의 법적 공세 앞에 창작자 장시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였고, 공식 채널의 영상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팬들은 시대의 종말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5일 만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서울중앙지법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승부처는 화려한 변론도 감성적인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 자본이 통상적 문구라며 간과했던 계약서 맨 하단의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이 전설적인 반전을 가능케 했는지 장시원이라는 승부사가 던진 결정적 승부수의 실체를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해부합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전환점은 장시원 감독이 제출한 디렉터리 0327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JTBC는 그동안 불꽃 야구의 포맷이 방송사의 막대한 자본 투여와 인프라 그리고 산업 기획력에서 기원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장 감독이 조용히 꺼내든 USB 속에는 그가 JTBC와 공식적인 제작 계약을 체결하기 무려 2달 전인 2022년 3월 이미 프로그램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설계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27일 대학가의 어느 낡은 강의실에서 촬영된 이 영상 속 장 감독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열띤 목소리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화이트보드에는 이건 단순한 야구리그가 아니라 한 인간의 서사다. 플레이의 결과보다 사람의 감정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문구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스포츠 저널리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스토리텔링의 소유권 문제와 정면으로 직결되는 대목입니다. 장 감독은 단순한 경기 중계를 넘어 은퇴 선수들이 다시 마운드에 서기까지의 심리적 복선, 트라이아웃의 긴장감, MVP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시즌 종료 인터뷰를 통한 카타르시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정의 흐름을 방송사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이 디렉터리 0327 영상이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창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불꽃 야구 시청 데이터 분석 결과 시청자의 65% 이상이 경기 결과보다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복귀 서사에 더 큰 정서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장 감독의 기획안이 프로그램 성공의 실질적인 핵심 엔진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영혼이 방송사의 편성권이 아닌 창작자의 직관과 사전 설계에서 비롯되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장시원 감독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JTBC 스스로가 제공한 내부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입수된 2023년 JTBC 내부 전략회의록의 내용은 실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장시원 감독이 이탈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 결국 야구라는 종목은 정해진 규칙과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제작 시스템이 구축된 이상 연출자 개인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차피 야구는 포맷이 정해져 있으니까요라는 문구는 법정에서 방송사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JTBC 측 대리인은 야구가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공공의 스포츠이며 경기 중계 방식이나 리그 운영 형태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발언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방송사의 이러한 논리가 창작자의 고유한 기획력과 연출적 전문성을 고의적으로 편회하여 저작권을 무력화하려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대 프로스포츠 비즈니스에서 특정 스타 플레이어나 감독의 상징성을 무시한 채 시스템만으로 팀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프런트의 치명적인 실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실제로 장 감독의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송사가 사전 준비했던 유사 콘텐츠들의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장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 배제된 유사 야구 콘텐츠의 시청 지속 시간은 기존 불꽃 야구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실시간 시청률 또한 40%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법원은 이 데이터를 통해 야구라는 공통의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장시원이라는 창작자가 부여하는 리더십의 서사와 인간적 갈등의 배치는 결코 대체 불가능한 창작물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즉, 방송사가 주장한 정형화된 포맷이라는 논리는 오히려 장 감독의 독창성을 돋보이게 하는 반증이 된 것입니다. 12월 19일 가처분 인용이라는 절망적인 선고가 내려진 직후 장시원 감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업계에서는 그가 사실상 패배를 시인하고 은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둔의 시간 동안 그는 패배한 장수가 아닌 적이 허점을 파고드는 철저한 전략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장 감독은 변호인단과 함께 72시간 동안 역대 모든 계약 문건을 전수조사했고 마침내 2022년 봄 제작 계약서의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운명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기본 콘셉트 및 창작적 구조에 대한 원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며 방송사가 이를 사용한다. 이 문장은 당시 JTBC 법무팀조차 창작자 예우 차원의 상징적 문구라며 가볍게 넘겼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 감독은 이 추상적인 문구를 구체적인 법적 방패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2022년 3월의 기획 영상과 이 계약 조항을 연결하여 프로그램의 창작적 구조가 방송사의 개입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음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누가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IP의 근본적인 설계자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법정에 던진 것입니다. 12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고 심리의 분위기는 장 감독이 제출한 확대된 계약서 한 장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변호인이 문제의 조항을 스크린에 가득 채우고 차분한 목소리로 낭독하자 법정 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송사 측은 일반적인 용어 사용일 뿐 실질적인 저작권 양도의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뒤늦게 항변했지만 재판부의 시각은 냉철했습니다. 한 판사는 양측이 합의한 명문화된 문구가 존재하는데 이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할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일갈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직후 나타난 수치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사회적 현상에 가까웠습니다. 24일 오후 방송 재개 확정 소식과 함께 기습적으로 공개된 장시원 감독의 복귀 인터뷰 영상은 업로드한 3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영상에 달린 댓글의 양과 질입니다. 통상적인 스포츠 예능의 댓글 수가 수천 건 수준에 머무는 것과 달리 해당 영상에는 단 하루 만에 5만 건 이상의 진심 어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관련 영상의 전체 조회수가 전일 대비 180% 급증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알고리즘을 타고 신규 구독자 유입 속도가 전성기 시절의 2.5배를 상회하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감정 전이와 공동체 의식의 발현으로 분석합니다. 시청자들은 불꽃 야구를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승부의 냉혹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미와 은퇴 선수들의 즐기라는 서사에 자신들의 삶을 투사해왔습니다. 따라서 방송사가 이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중단시키려 했던 행위는 시청자들에게 본인들이 소유한 정서적 지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직후의 데이터 폭발은 방송사의 거대 자본 권력에 맞서 승리한 창작자를 응원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관을 증명하려는 팬덤의 강력한 결집 결과물입니다. 특히 장시원 감독이 인터뷰 말미에 던진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증거가 우리를 지켰다라는 발언은 팬덤의 결속력을 임계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문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올해의 스포츠 명언으로 회자되며 수천 번 이상 공유되었고, 이는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를 단순 예능에서 정의로운 투쟁의 기록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고양감은 곧바로 상업적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가처분 소식에 주춤했던 기존 광고주들은 판결 직후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10여 곳의 신규 브랜드가 메인 스폰서십 참여를 타진하는 등 광고 시장은 장 감독의 진정성에 거대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광고 대행사 관계자는 불꽃 야구는 이제 단순한 시청률 지표를 넘어 브랜드가 결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신뢰 자산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적 분쟁이라는 최대 악재가 오히려 창작자의 철학을 증명하는 강력한 마케팅 툴로 작용하며 스포츠 콘텐츠 시장에서 진정성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어떻게 수십억 원의 경제적 화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인간적 가치의 승리입니다. 방송 중단이라는 절벽 끝에 섰던 출연 선수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이제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고백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였음을 웅변합니다. 은퇴 후 잊혔던 영웅들이 다시 마운드에 서기 위해 흘린 땀방울, 그 과정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며 함께 밤을 지새운 수십 명의 스태프에게 이번 소송은 생존권을 넘어선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장시원 감독에게 이번 법정 공방은 프로그램의 존폐를 넘어 수백 명의 출연진과 스태프가 쏟아낸 시간과 열정의 정당성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의 본질이 찰나의 기록을 통해 영속적인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면 장 감독은 법정이라는 또 다른 마운드 위에서 창작자의 명예라는 고귀한 역사를 사수해냈습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창작자의 소모품화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며 기획자의 철학이 자본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업계 전체의 계약서에 적힌 단 한 줄의 약속이 거대 자본의 횡포를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방송사의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온 불공정한 권력 구조에 균열을 낸 것입니다. 장시원의 도망가지 않은 선택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때 비로소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될 수 있다는 산업적 선순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판결 직후 국내 유수의 제작사들이 기존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법무팀을 강화하는 등 업계 전반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단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창작자와 플랫폼 간의 관계는 이제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불꽃 야구가 다시 집힌 이 불씨는 이제 단순한 유해의 도구를 넘어 창작의 자유와 권리를 소화하는 시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 감독과 선수들이 선택한 험난한 길은 결국 모든 창작자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한 위대한 여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